예, 당연히 치료가 되죠. 여러분, 골다공증은요, 우유를 드시던 분이 우유를 안 드시기만 해도, 멈추기만 해도 좋아집니다. 호전됩니다. 우리가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보조식품들 많이 드시고 계신데, 그 중에 이제 제일 많이 드시는 것이 이제 비타민. 그 중에서 또 이제 비타민은 종류가 많죠. 비타민 뭐 A, B, C, D, 뭐 E, K,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수용성 비타민, 지용성 비타민 해가지고요. 네, 많죠. 그 중에 이제 비타민 B는 이제 1, 2 해가지고 뭐 비타민 12까지 있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많이들 드시고 계신 비타민이 이제 비타민 C죠. 근데 이 비타민 C를 드시는데 보통 요즘에 우리가 이 비타민 C가 이 태블릿 하나가 비타민 C 함량을 보면은 1000ml 정도가 되거든요. 1000ml. 예, 한 개가 이제 1000mg인데 우리 몸에 실제로 하루에 얼마나 필요하냐?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하루에 필요한 양이 한 30에서 많아야 한 100ml 미만이거든요. 이건 뭐 정해진 건 없는데요. 나라마다 뭐 인종마다 또는 뭐 지역마다 우리가 체중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일하는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비타민 이제 쓰는데 사용하는데 얼마만큼 이제 소모량에 따라서 다 다른데요. 어쨌든 하루에 한 30mg 정도, 한 30mg 정도면은 뭐 큰 문제 없습니다. 한 100ml 미만, 100ml 정도까지 드시면 충분하다고 영양학적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 의학적으로도 그렇게 알려져 있어서 비타민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물질인데 우리가 좋다고 너무 무분별하게 너무 많이 드시는 이런 경향이 있어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30mg 정도면은 기본적으로 충분합니다. 뭐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남자들 체중이 큰 분, 뭐 80kg 이상 나가거나 100kg 이상 나가거나 이런 분들은 뭐 한 100ml까지 드셔도 되는데 보통 우리 여성분들 체중이 한 5, 60kg 좌우 그 정도 되는 우리 성인들은 한 30ml면 되는데 우리가 실제로 하루에 이 1000ml짜리를요 한 개만 드시는 분이 거의 안 계세요. 비타민 드시는 분들은요 한 번에 2개 내지 한 3개 정도씩 그것도 하루에 2번, 3번 횟수로도 2, 3회 정도 드시고 그래서 최소한 5000ml 이상 드시거든요. 5000ml, 10,000ml 이상 드시는 분도 봤습니다. 이 1000ml는 1g입니다. g. 이건 미리그램 단위로 먹어야 될 것을 그램 단위로 먹고 있거든요. 이건 미량 원소인데 너무 많이 드신다는 거죠. 그 섭취한 그 과량의 비타민은 어떻게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죠. 비타민 C를 하루에 요만큼만 필요한데 수천 ml를 먹고 있단 말이죠. 최소 100배, 최소 100배에서 수백 배씩 먹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드셨을 때 이 섭취한 비타민이라는 물질이 우리 몸에 과연 많이 들어갈수록 좋기만 한 것이냐,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자연치유의 핵심은 자연의 질서를 따르는 거고 자연의 규칙과 규율을 따르는 거거든요. 그 자연의 규율은 뭐냐면 우리 몸에 필요한 겁니다. 원래 영양소는 필요한 거죠. 필요하고 또 중요한 것인데 아무리 필요하고 아무리 중요한 비타민 C, 비타민 B, 뭐 비타민 A 이런 비타민이라고 하는 물질이 아무리 중요하고 필요한 거라고 할지라도 중요한 거일수록 더더욱 중요한 게 뭐냐면 적당량이거든요. 적정량을 지키셔야 되는데 횟수라든지 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의 적정량, 적당량이 있는데 그 적정선을 넘어가면 부족해도 안 되지만 오버되면은요 더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좋다더라. 눈에는 루테인이 좋고 간에는 뭐가 좋고 위에는 뭐가 좋고 피부에는 뭐가 좋고 자, 비타민은 뭐 이건 만병통치약이죠. 비타민 C는요 실제로 비타민 C의 그 효능을 보면요 거의 만병통치입니다. 감기도 이 비타민 C면 뭐 막을 수가 있고 예방할 수가 있고 암도 치료가 된다고 하고 모든 염증에 비타민 C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항산화 물질이거든요. 체액이 산성화되면서 생긴 것이 염증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위염이든 관절염이든 간염이든 어떤 염증도 비타민 C만 제대로 공급이 되면 낫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호전된다고 되어 있고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보십시오. 비타민C 지금 이게 1500ml짜리, 여기는 1500ml네요. 1500ml짜리도 있고, 뭐 1000ml짜리 이제 보편화됐죠. 예전에 우리가 뭐 100ml, 200ml 뭐 이런 거는 이제 시대가 갔고, 점점 더 많은 용량을 필요로 한단 말이죠. 요것만 드시면 되는데 이렇게 드셔도 안 되니까 이거를 몇 개씩, 하루에도 몇 개씩, 요즘은요 3000ml짜리 3000ml짜리가 나왔습니다. 태블릿 한 개가, 예, 알약 한 개가 3000mg이에요. 이거 3g이에요. 3g. 이제 그램 단위로 먹어야 돼요. 지금 이제 5000ml짜리도 나왔다고 합니다. 3000ml, 5000ml 한 개만 먹으면, 이것도 여러 개 드시고 여러 번 드시니까 번거롭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편리한 걸 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개, 이거 한 개면 그냥 끝나니까, 한두 개면 끝나니까, 이것도 이제 앞으로 여러 개씩, 10개씩 또 드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10,000ml짜리, 아마 10g짜리가 아마 나올 겁니다. 분명히. 자, 이렇게 계속 양을 늘리면 늘리기만 하면 좋기만 한 거냐, 좋은 거냐,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자연의 원리는요, 과하면 어떤 것이든지 필요한데, 처음엔 필요한 거였어요. 그리고 중요한 겁니다. 중요하고 필요한데 과잉되면 이게 뭐가 된다? 독이 된다는 거죠. 과했을 땐 독이 됩니다. 적정량에서는 아주 중요하고 필요하고 요긴하고, 예, 기묘한 건데, 자, 그래서 독이 된다. 우리가 모르고 먹었던, 그냥 좋은 거래, 좋은 거니까 많이 먹어도 된다고 생각했던 그 비타민이 적정량은 요것뿐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많이 먹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자꾸 많이 필요하고 계속 많이 먹어도 계속 점점 더 많은 용량이 나오냐 이거죠. 요거가 필요한데 이거를 먹었는데 치료가 안 되더라는 거죠. 문제는 치료가 안 되고 내 증상이 좋아지지가 않고 몸이 호전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치료가 안 되니까 자꾸 용량만 늘려요. 양만 늘리는 데만 우리는 치중을 합니다.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오늘 지적해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비타민C 요 30mg이라고 하는 거는요, 천연 상태일 겁니다. 천연 상태. 천연 비타민이 뭡니까? 아, 이 태블릿으로 만든 거, 약국에 있는 제약사에서 만들어 나온 것도 다 천연 재료에서 추출한 거래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추출, 이게 뭡니까? 가공이에요. 가공되면 일단 죽은 음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죽은 겁니다. 이게 화학적으로 분자 구조가 똑같다고 이게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요만큼이면 되는데 이만큼 먹어도 안 되니까 수천 미리를 먹고, 수천 미리 안 되니까 점점 용량만 늘리고 먹는 양만 늘어나는데, 그것은 과잉을 초래한다는 거죠. 과잉은 뭘 부릅니까? 독을 부른다는 거죠. 만병일독이라는 말이 있죠. 독소는요, 과잉되게, 음식도 그렇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단백질에 대한 지식도 그렇고 탄수화물, 지방,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영양소는 오로지 영양소는 필요하다, 중요하다, 좋은 거야, 많이 먹어야 돼 라고만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거를 양으로만 충당하려고 해요. 많이 먹으면 좋은 거예요. 그게 전부 과식이 되고 과잉이 되고, 예, 과도해지면은 나중엔 다 독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요것만 드셔서 안 된 이유는 천연의 거를 안 먹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 내용이거든요. 추출을 하고 가공되는 순간 천연 상태의 생명력이 죽어버립니다. 천연 상태는 생명력이 있어요. 의학이라고 하는, 과학이라고 하는 생명과학 있죠. 생명의 영역을 다루는 과학인데요. 이 생명은요, 인간이 다 모릅니다. 우리의 이 생명의 영역은요, 이 신비의 영역입니다. 신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의사가 그렇게 많고 의과대학이 그렇게 많고 의학과학과 의학기술과 또 제약공업이 그렇게 발전하고 과학기술이 그렇게 발전하는데 생명의 이치를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명을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치료로서 병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치료로, 약물로, 먹는 것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생명의 신비를 모르는 겁니다. 신비의 물질이에요. 이게 신비의 물질. 비타민C는 정말 신비의 물질이죠. 인간이 만든대요. 배양하기도 하고 추출하기도 하고 화학적으로 합성도 하는데 그 속에 우리가 모르는 신비가 있는 거죠. 그 신비는 요것만 먹으면 되는데 인간이 주먹국으로 만든 것은 화학 구조만 동일하면 돼. 맛과 향과 냄새가 비슷해. 똑같아요. 이렇게 잔뜩 만들어서 먹어보니 그거는 신비가 없는 거예요. 그 신비는 뭔지 저도 모릅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렌지, 레몬 한 개라든지 오렌지 한두 개 안에 들어가 있는 비타민의 양입니다. 천연 비타민, 레몬, 오렌지, 자몽, 이게 천연 과일이거든요. 천연 과일 한 개나 한두 개만 먹으면 충분한데 하루에 우린 이걸 안 먹는단 말이죠. 우리 현대인들은 잘 안 먹어요. 가공된 것만 먹고 편리하고 편안한 것만.
천연의 것은 요만큼만, 요 속에 들어있는 요거 한두 개만 먹으면 되는데 그 안에 요만큼만 들어있단 말이죠. 그 요만큼만 섭취하면 되는 비타민을 인간이 어설프게 만든 거를 이렇게 먹고 이렇게 먹고 이렇게 먹어 수천 미를 수백 배를 먹는단 말이죠. 수백 배를 먹었을 때 우리가 좋아지느냐 봤더니 결론은 하나도 안 좋아진다는 겁니다. 오히려 나빠지더라는 겁니다. 나빠져서 제2, 제3의 다른 비타민이 필요하고 다른 물질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요는 뭐냐면, 핵심은 뭐냐면요. 천연의 것이 아닌 거, 인간이 추출하고 가공하고 또는 합성합니다. 합성. 이 추출, 가공, 합성된 것은 인공적인 어떤 작용이 들어간 것은 천연의 그 효과가 거의 없더라는 거죠. 없으니까 계속 용량만 늘립니다. 무한대로 이제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우린 이제는 여기서 스탑하자는 거죠. 아, 이게 잘못됐구나. 양만 늘려서 되는 게 아니구나. 비타민이요, 이 과일에 보면은요, 여러분들 항상 우리는 자연의 천연의 물질은 균형과 조화가 있습니다. 균형, 조화. 여러 가지가 서로 섞여 있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상부상조하는 관계로 분자 구조도 그렇지만요. 자, 이 물질들 비타민 A, B, C, D, E, K는요. 이 오렌지, 레몬, 자몽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언급하지 않은 수십 수백 가지 과일이나 채소나 천연식물, 자연식물에 이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식물에 비타민 C만 들어있는 식물은 없어요. 비타민 C만 들어있는 과일이란 없거든요. 비타민 C만 들어있는 사과를 본 적 있습니까? 사과에는 비타민 A, B, C, D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습니다. 골고루 들어있어요. 물론 함량은 서로 다르죠. 퍼센테이지는 다르죠. 배에 들어있는 비타민의 퍼센테이지가 다르고 사과에 들어있는 비타민의 퍼센테이지나 종류는 다릅니다. 그거는 이제 각각의 개성이죠. 각각의 어떤 종류의 그 개체의 특성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비타민 C만 들어있는 과일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과일을 먹지 않습니까? 아, 오렌지는 비타민 C야. 오렌지 주스는 비타민 C야. 비타민 C 그럼 오렌지 주스. 우리는 단순 논리만 믿어요. 단순 사고를 한단 말이죠. 이 단순 사고, 이 단순 상식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건강을 망가뜨립니다. 우리의 생활 속, 일상생활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 지식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학 지식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치료에 대한 상식들이 전부 단순 상식인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과학이긴 하지만 대표적인 신뢰가 혈압약을 드셨을 때 혈압이 떨어지는 것, 당뇨약을 먹었을 때 혈당이 떨어지는 것, 이것은 단순 지식의 단순 상식이에요. 그거는 맞아요. 혈압약을 먹으면 혈압이 떨어져요. 또 혈압이 높을 때 혈압약을 먹어야 돼요. 이건 상식이에요. 상식과 과학과 우리의 병이 낫는 거, 우리 몸이 호전되고 치유에 대한 개념은 틀립니다. 다릅니다. 자, 단순히 비타민 C만 먹으면 돼. 그래서 비타민 C를 만들어서 먹으니까 이건 순수 비타민이거든요. 세상에 혼자서 존재하는 것은 독불장군이라는 말이 있어요. 혼자서 존재하는 거는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명적인 오류를 가지고 있고 단점을 가지고 있고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보조수단이 없어요. 그것도 역시 단순 상식이에요. 쌓인다도 단순 상식이고 쌓이지 않고 배출된다도 단순 상식이에요. 단순 지식이에요. 쌓일 수도 있고 배출될 수도 있어요. 그건 동시에 일어나는 거고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우리 몸이 알아서 배출시킬 거는 배출시키고 남겨놓을 거는 남겨놓고 우리 몸이 알아서 조절하는 거예요. 자, 분명한 것은 자, 이렇게 많이 먹는 합성 비타민, 추출되고 가공되고 합성된 천연이 아닌 것은 인공적으로 만든 것들은요, 대부분 우리 몸에서 쓰여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쓰여지면 비타민이 들어와서 우리 몸에 비타민으로 작용해서 비타민이 쓰여지면 우리 병이 나아야 돼요. 몸이 호전돼야 되거든요. 비타민을 30년을 먹어도 혈액검사한 비타민 부족이 나와요. 칼슘을 30년을 먹어도 뼈 스캔을 하면은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은 콜다공증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칼슘이 뼈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비타민이 우리 몸의 세포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자, 우리 몸의 천연의 자연의 신비는 뭐냐면 우리 몸이 인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천연 비타민이 아닌 이런 합성 비타민을 먹었을 때는 우리 몸에서 그걸 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인지를 못하고 감수, 이거를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이게 이제 전문용어로 수용체라는데 수용체가 없어요. 수용할 수가 없어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거든요. 들어왔는데 무시해버려. 그럼 작용을 못해. 얘는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디에 가서 쌓일 수도 있어요. 그게 적취라고 하는데 우리 한의학에서는 쌓이는데요. 쌓일 때는 이미 변질된 상태로 쌓여요. 비타민C가 그대로 비타민C로 있는 게 아니고요.
몸에서는 많은 효소들이 작용하고 소화효소가 작용하고 많은 이제 화학물질, 화학반응을 거치면서 그게 변질이 됩니다. 변질된 상태에서 쓰이지 않으면 그게 독이 돼가지고 쌓이는데요. 쌓인다는 말도 맞아요. 근데 쌓이는데 비타민C가 그대로 쌓이는 게 아니고 과량 복용했을 때 비타민C라는 물질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분자 구조가 바뀌어요. 독의 상태로. 왜 독이라고 하냐면 우리 몸에 불필요한 물질이 돼버려서 쌓이는 거예요. 독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밥도 먹어서 독이 될 수가 있고 물도 먹어서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몸에 불필요한 물질 상태로 돼서 쌓여 있으면요, 그게 독이 축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병을 만드는 거거든요. 천연 과일에는요, 이 여기에 적어놓은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많은 효소와 많은 여러 가지 항산화 물질, 우리가 알고 있는 라이코펜이요, 그 다음에 뭐 베타카로틴이요, 안토시아닌이요, 여러 가지 많은 천연 항산화 물질, 치유 물질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 요즘은 이제 케미컬, 이제 천연의 화학 물질이다 그래서 파이토케미칼 그러는데, 파이토케미칼의 종류가 인간이 아는 것만 수천 가지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물질이 있구나 해서 화학 구조를 대충 파악한 부분만 수천 가지인데요. 아직 연구하지 못한 배추잎 하나예요. 우리 인간이 아직 알지 못하는 물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식물의 잎에, 식물의 뿌리나 과일, 과육에 엄청나게 많은 좋은 물질들이 있는데 그게 신비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는 것이, 지금까지 아는 게 항산화 물질, 안토시아닌, 토마토의 빨간색에는 라이코펜 들어있어. 보라색 감자나 고구마나 이 보라색 성분은 그거 안토시아닌이야. 그 다음에 그 황색 노란색 그 물질은 그거는 베타카로틴이야. 그거는 만병통치약이래요. 만병통치가 맞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 적정량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상태가 있어요. 그걸 익혀서 먹고 굽거나 튀기거나 높은 온도로 가열해버리면 그걸 가공한다 그러죠. 가공 내지는 지나치게 조리했을 때는요, 그게 효과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토마토를 막 튀겨서 먹는다. 그걸 라이코펜 다 죽어버린 거예요. 없어요. 네. 자, 적정량이 있고 적정 때가 있고, 그죠? 적정한 방법이 있는데, 먹는 방법이 있는데 양과 때와 방법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천연의 물질, 이런 오렌지, 레몬, 자몽, 사과, 배, 우리가 아는 감, 우리의 전통과일, 여기에 이런 물질들이 골고루 다 들어있는데 서로 다 이제 상부상조, 서로가 단점을 보완해주는 쪽으로 다 결합이 되어 있고 그 물질이 안정화되어 있는데 거기서 이거를 가공을 했습니다. 추출을 해, 빼내가지고 농도를 높여서 가공을 하고 또는 부족한 걸 합성하고 해서 인공적으로 만든 것은 이 천연의 생명력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만 딸랑 먹는 것보다 이런 것들이 골고루 들어갔을 때 진짜 효과를 낸다는 거죠. 이게 독불장군이에요. 독불장군. 이순신 장군이 아무리 대단한 분이라도 그 수하에 졸들이 없으면은요, 그 일본군을 타승을 못하죠. 장군이 혼자서 건들고 혼자 나가면 그냥 맞아 죽어요. 졸들이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장군이 장군으로서 빛을 내는 거예요. 이게 장군인 건 맞아요. 제일 중요하고 제일 좋은 비타민인 건 맞아요. 근데 얘만 중요하냐? 얘도 중요하다는 거죠. 이 둘이 같이 작용을 해야 되고, 이 셋이 같이 작용하고, 이 넷이, 이 다섯이, 이 여섯이 같이 작용을 하면 훨씬 더 안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오로지 우리는 이거 하나뿐. 하나만 있으면 돼. 요거 하나만 있으면 돼. 요거 하나만 있으면 돼. 추출해가지고 농도 고농축해가지고 이렇게 알약 한 알에 5,000ml 막 3,000ml씩 고농도로 직접 해서 먹는데 이건 잘못된 접근 방식이라는 거죠. 우리 몸은 이런 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수십 년을 먹고 장기간을 먹어봐도, 그리고 대량을 먹잖아요. 수십 배가 아니에요. 수백 배, 거의 1,000배 가까이 먹을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1,000ml짜리를 한 번에 2개씩 하루 3번 드시는 분들은 하루에 6,000ml를 먹는 거거든요. 실제 필요한 거는 30ml예요. 30 나눠보세요. 200배거든요. 200배. 200배를 먹는단 말이죠. 200명이 먹어야 될 걸 한 사람이 먹는 거예요. 자, 그럼 200배 힘이 나옵니까? 200분의 1도 안 나와요. 오히려 더 나빠지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장기적으로 추적해보니,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비타민을 많이 드시는 분들, B나 C나 뭐 A나, 이 D는 뭐 햇볕에서 이제 생성되는 거고, 이런 것들 많이 드시는, 요즘 이것도 햇볕을 안 쬐고 우리가 실내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사제가 나오고 먹는 알약이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그 한 가지만 해가지고는 아무런 효과가 없더라는 거예요. 계속 주사 맞고 계속 약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부족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그 부족해서 나타나는 병증들이 계속 나타나더라는 거죠. 이거를 골고루 먹자. 골고루 먹고 자연 상태, 천연의 상태 그대로를 먹자는 거죠.
그렇게 드셨을 때는 소량으로도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치유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뼈는 칼슘으로 되어 있다고 알고 있죠, 우리가. 그래서 뼈는 칼슘이야. 칼슘은 뼈야. 칼슘만 먹으면 뼈가 좋아져. 이거 단순 상식이에요. 우리가 단순히 칼슘만 먹으면 뼈로 가는 줄 알아요. 그리고 뼈에는 칼슘만 필요한 줄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단순 사고예요. 자, 뼈는요 70% 이상이 칼슘이에요. 뼈를 이루고 있는 물질은 무기질이에요. 무기질, 미네랄입니다. 미네랄. 뼈는 보세요, 돌덩어리예요. 다 단백질이긴 한데 대부분이 이제 무기질이죠. 대부분의 성분이 70%가 칼슘인데, 우리는 칼슘이 제일 많아요. 제일 많으니까 뼈는 칼슘이야 라고 뼈 이퀄 칼슘, 칼슘은 뼈, 단순 사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슘이 어디에 제일 많다? 우유에 많대요?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칼슘이 우유보다 더 많은 식물이 훨씬 더 많거든요. 시금치에 훨씬 더 많아요. 우리가 아는 채소, 과일에 우유보다 칼슘이 훨씬 더 많은 식물이 훨씬 더 많은데 우리는 우유라고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교육이 만든 거죠. 잘못된 교육이 우리를 세뇌시킨 겁니다. 이거 누가 만들었냐? 이게 낙농업계에서 만든 거예요. 어쨌든 자, 우유에 칼슘이 들어있어요. 많아요. 자, 먹으면 뼈가 좋아지느냐? 우유를 제일 많이 먹는 북유럽의 스웨덴이나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이 보니까 골다공증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우유 안 먹는 나라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죠. 이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봤더니 우유 속에 들어있는 칼슘은요, 이 우유는 산성식품이에요. 산성식품. 우리 체액을 산성화시키는 대표적인 물질, 대표적인 식품이 우유인데, 고기도 마찬가지고 계란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고기, 계란, 우유 생선. 여기에 들어있는 칼슘은요, 이 산성물질이에요. 우리 뼈는요, 이게 알칼리 성분이거든요. 체액이 산성화된 상태에서는 산이 들어가면요, 이거를 밀어버려요. 우리 몸이 흡수를 못합니다. 같은 산끼리는 밀어버리잖아요. 우리 몸이 병이 생겼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많이 과량으로 드셔가지고 적정량이 오버가 되면은 독소가 쌓이죠. 이 독소는 산성물질이에요. 독소가 산성물질이 우리 몸이 체액이 산화되는 겁니다. 자, 체액이 산성화된 상태에서 산성 우유가 또 들어가요. 땡기지 않습니다. 밀어버려요. 우유 속에 들어있는 칼슘은요, 뼈로 못 가고 빠져나갑니다. 밀어버리니까 흡수가 안 돼요. 근데 시금치에 우유보다 훨씬 더 많은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시금치를 먹으면, 시금치는 알칼리성 식품이거든요. 알칼리. 이 산을 중화시키는 물질이에요. 산과 반대의 물질이거든요. 산은 이제 전기적으로 양성이죠. 근데 알칼리가 있는데요. 이 식물은 다 알칼리 속에 있는, 시금치 속에 있는 칼슘은요, 요 뼈로 가더라는 거죠. 왜? 음양이잖아요. 요건 알칼리는 마이너스예요. 음이온이에요, 이게. 음이온. 양이온, 우리 몸에 양이온이 많은 상태에서는 음이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음이온 속에 들어있는, 음이온과 결합되어 있는 칼슘이 필요한 거지, 이 양이온과 결합되어 있는 산성 칼슘 필요가 없더라는 거죠. 밀어낸단 말이죠. 개가 동물이에요. 그거 다 산성입니다, 산성. 체액을 산성화시키는 물질들이에요. 그리고 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추출했을 때는 키토산이 좋대. 개 껍데기 갑각류에 있는 그 칼슘이 좋대요. 갑각류 다 칼슘이죠. 갑각류 껍데기가 사람 뼈나 거의 90%가 동일한 물질이거든요. 자, 그거에서 칼슘을 추출했대.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추출하고 가공하고 합성된 거는, 인공적인 것은 천연의 것이 골고루 복합적으로 들어있어야 되는데 신비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 규율이 깨진다는 겁니다. 그 자연의 질서입니다. 그게 자연의 질서가 깨져요. 이건 그대로 먹으라고 있는 건데, 사람이요, 잔재주를 부려가지고 요것만 좋대. 이거를 다 같이 먹어야 되는데, 요게 제일 좋대. 그러니까 난 요것만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요것만 빼내는 거예요. 칼슘 마찬가지예요. 골다공증이 있으니까 내 뼈에는 칼슘이 필요해. 그러니까 칼슘이 많은 게 어디에 들어있냐? 갑각류에 많이 들어있으니까 거기서 요것만 빼내서 먹자. 사람이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잘못됐다라, 우리의 지금까지 사고나 우리의 잘못된 상식, 이 우리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를 해야 됩니다. 이제 인정을 하셔야 돼요. 왜냐? 해봤지 않습니까? 이론적으로도 이런데, 이론적으로 이게 산과 알칼리는요, 이론적으로 분명한 겁니다. 근데요, 실제 임상에서,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해보니, 비타민C를 평생 먹고 칼슘, 알약, 칼슘 제제 여기 많습니다. 이거 엄청나게 많이 먹고 엄청나게 오래 먹어보니 해결되느냐? 하나도 해결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자, 현실에서도 안 되고 이론으로도 안 되는데 아직도 거기에 매달리시겠습니까? 지금도 계속 병원에만 의존하고 약에만 의존하고 의사에만 의존하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사는 뼈를 찍어보니까, 스캔을 해보니까 골다공증이에요.
피 검사를 해보니까 비타민C가 부족하다고 나와요. 그러면 처방을 해요. 처방할 수밖에 없죠. 예. 근데 그게 단순 치료죠. 단순 치료. 그런 것들을 대증요법이라 그래요. 증상에 대처한단 말이죠. 증상에 대처하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닙니다. 증상에 대처를 해야 돼요. 좋은 건데 이게 일시적인 치료라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호전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거꾸로 가더라는 거예요. 더 나빠지더라는 겁니다. 이런 얘네들 이 칼슘이나 이런 것들을 추출하고 가공한 가공식품을 너무 많이 먹었을 때는 오히려 건강이 악화되더라는 겁니다. 병이 낫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나빠지고 제2, 제3의 다른 병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예, 당연히 치료가 되죠. 여러분, 골다공증은요, 우유를 드시던 분이 우유를 안 드시기만 해도, 멈추기만 해도 좋아집니다. 호전됩니다. 저는 이거 임상에서 많은 경험을 하거든요. 많은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뭐 꼭 골다공증이 생겼다고 뭘 좋은 걸 찾아서 먹어야 돼. 영양제를 먹어야 되고 칼슘을 더 사서 섭취를 복용을 해야 되는 걸로만 생각하는데 틀렸다는 거죠. 잘못됐다는 거죠. 그게 단순 상식이고 잘못된 상식이라는 거죠. 그럼 안 먹었을 때는 나빠지느냐? 안 그렇다는 겁니다. 중요한 얘기인데. 자, 그러면 좋아요. 시금치의 것은 뼈로 간다며요. 우유에 들어있는 칼슘, 둘 다 칼슘인데요. 시금치 속에 들어있는 칼슘과 우유에 들어있는 칼슘이 다를까요? 칼슘이라고 하는 이 단순 화학물질, 이 칼슘이라는 원소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봤을 때 화학적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데 생화학적으로 보면 이거 다른 거거든요. 우유 속의 칼슘은 시금치 속의 칼슘 다른 겁니다. 분명 칼슘은 그 칼슘이에요. 근데 산성의 성질을 띠는 칼슘인지 알카리의 성질을 띠는 칼슘인지에 따라서 칼슘은 칼슘인데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자, 그러면 좋아. 그러면 나는 이제 좋아요. 시금치 먹을래요. 채소 먹을래요. 그런데 문제. 아니, 우유, 계란, 고기, 생선 안 먹으면은 단백질 어떻게 합니까? 단백질 부족. 단백질 부족한 거 아닙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는 시금치 속에 단백질이 또 들어있다는 사실. 이 시금치는요, 칼슘만 단독으로 들어있는 게 아니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오렌지는 비타민C 부족, 오렌지 먹어야 돼. 오렌지 주스, 그건 비타민C야. 오렌지나 오렌지 주스에는 비타민C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비타민 B도 있고요. 여러 가지 비타민들이 있고 거기에 항산화 물질들이 수십, 수백, 수천 가지가 들어있고요. 우리 몸의 치유 성분, 영양 성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오렌지 속에 여러분 오렌지 지방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렌지 속에 단백질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시금치에 단백질이 있다니까요? 채소엔 단백질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단백질, 고기 다 단순 상식, 단순 논리로 생각을 해요. 단백질 그러면 계란, 칼슘, 우유. 단백질, 우유 단백질이잖아요. 어쨌든 단백질 그러면 고기, 계란, 우유. 채소는 이거 뭐 있어? 아무것도 없지, 이거는. 여기에 우리 몸에 필요한 만큼의 단백질이 다 들어있고요. 지방도 들어있고요. 탄수화물 다 들어있고요. 효소, 비타민, 미네랄 다 들어있습니다. 자연 식물식만 해도 우리 몸에는 어떤 단백질도 부족하지가 않아요. 우리 현대인들이 먹는 현대식품, 먹거리에 상당한 문제가 많은 것은 또 사실이에요.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다룰게요. 자, 이 먹거리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왜요? 토양이 오염되어 있고요. 농약, 화학비료, 중금속이 오염되어 있고요. 대기가 오염되어 있고요. 물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지하수가 오염되어 있고 하늘의 물도, 비도 오염되어 있어요. 산성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그 환경에서 생산한, 농사지어서 거기에서 나온 먹거리이기 때문에 이 먹거리 자체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런 것들은 디테일한 건데요. 자, 큰 틀에서 우리는 이 레몬, 자몽, 오렌지 이런 과일은 그냥 비타민이야. 과일은 우리가 그냥 비타민이야.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갑각류나 또는 무슨 어떤 것들, 우유는 칼슘이야. 그리고 고기는 단백질이야. 아니에요. 고기에도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고요.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골고루 들어있어요. 그 골고루 들어있으면 그거를 그대로 통째로 먹어야 됩니다. 여기서 어떤 물질이 더 많이 더 중요하고 더 많이 필요하니까 이것만 추출해서 그것만 따로 먹어야 돼 이런 거는 없어요. 그렇게 단순 물질을 하나씩 추출해서 먹었을 때는 비타민 B만 많이 먹어도요, 다른 문제가 생겨요. 과량 복용됐을 때, 과잉 섭취가 됐을 때는 다른 문제를 만든다. 이걸 이번 시간에 꼭 명심하시고 자연에 있는 그대로 먹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식물식을 해야 되는데 자연 그대로의 것. 자연 식물식이 답이다. 자연 식물식. 가공하지 않고 추출하지 않고 또는 지나치게 튀기거나 굽거나 조리하지 않은 천연 그대로의 식물. 그래서 생채소, 생과일이 가장 좋다. 그렇게 드셨을 때는 뼛속에 칼슘도 부족하지 않으며 비타민 C나 비타민 A나 비타민 B나 어떤 것도 부족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잘못된 우리의 단순 생각, 단순 상식 이런 것들을 버리시고 포괄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도 균형 잡힌, 그리고 우리 생각도 균형 있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몸의 영양소도 균형 있게 먹어야 된다는 거죠. 추출하고 가공하고 인공적인 거는 균형이 깨진다. 자연의 질서가 깨진다는 겁니다. 그게 병의 원인이라는 거예요.